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자주 올려야지, 자주 찍어야지 하는데 요새 좀 너무 바쁘기도 했었고 일이 그동안 엄청 바빴던 게 조금 끝나면서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해서 겨우겨우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찍을 거는 5월 가계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되게 길었어요. 31일까지 있다 보니까 유독 다른 날들에 비해서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5월 가계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쓴 거는 똑똑 가계부라는 어플을 썼어요. 이 어플에 대해서도 내일 이제 결산 찍을 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날부터 열심히 썼습니다. 첫날에는 비마트로 간식을 샀어요. 간식 이것저것 해가지고 25,040원을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에서 생리대를 샀습니다. 이게 원래는 안 샀어야 되는 건데 원래 집에 있는 게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게 됐었어요, 그때. 그래도 1+1 하는 걸로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7,300원 지출을 했고요. 이제 할머니가 올라와 계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다음에 하나로마트에서 할머니 간식들을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49,610원 결제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81,950원 지출했어요. 그 다음에 2일 날에는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삼겹살 집을 가서 37,000원 지출했습니다. 1일 날에 남자친구랑 같이 제주 오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그 누린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명이서 막 3인분, 4인분 먹는 저희들인데 그때 겨우 2인분만 먹고 나왔거든요. 진짜 도저히 못 먹겠어가지고 그래서 1일 날에 못 먹었던 그 한을 풀기 위해서 2일 날 삼겹살집을 가서 37,000원 지출했어요. 그 다음에 3일 날 무지출입니다. 거의 처음부터 무지출이 나오네요. 아주 칭찬해요. 그 다음에 4일 날에는 서브웨이에서 14,600원을 주고 샌드위치 2개를 사 먹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좀 더웠던 것 같아요. 더워서 입맛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그럼 또 밤에 엄청나게 배가 고플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해결을 하자 해서 서브웨이 가서 14,600원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5월 5일 날은 또 무지출이에요. 이번에는 좀 퐁당퐁당 느낌이 드네요. 그다음 6일 날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과자를 샀어요. 과자를 사서 4,110원 결제했습니다. 그 다음 날 7일 날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떡볶이랑 라면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김치랑 샀는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지출을 했냐면 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떡볶이를 배달로 시켜 먹을까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떡볶이가 1인분만 오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게다가 기본이 2인분, 3인분짜리를 거의 다 판매를 하잖아요. 그 최소 주문 금액이 거의 막 16,000원, 18,000원 이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라볶이를 내가 집에서 해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갔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24,110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시켜 먹는 게 낫지. 네,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김치랑 아이스크림은 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김치도 어차피 샀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5월 7일날 그렇게 해서 24,110원 결제를 했고요. 5월 8일날에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때 엄마랑 이제 저희 가족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79,900원 지출을 했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일날에는 멜론이 빠져나갔습니다. 8,690원 멜론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그 어버이날 선물로 41,190원을 지출을 했어요. 아빠한테 고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르셔가지고 어떻게 어물쩍 넘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빠 생일날 좀 더 크게 챙겨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쿠팡에서 제가 휠라 스니커즈를 샀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항상 신던 운동화만 신다 보니까 그 전에는 휠라 그 어글리 슈즈 같은 그런 운동화를 샀었어요. 사서 신었는데 뒤꿈치가 계속 까지는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래 신다 보니까 그 뒤꿈치 쪽에 거기에 이렇게 철심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까지면서 걔가 뒤꿈치를 갖다가 계속 긁어가지고 아무튼 뒤꿈치가 정말 많이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신겠다 해서 또다시 휠라에서 이제 다른 운동화를 살까 하다가 운동화보다 이제 여름이기도 해서 스니커즈를 샀습니다. 휠라가 되게 좋아요. 되게 싸고 운동화도 되게 좋고 예쁜 것도 많고 해서 엄청 잘 신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5월 9일 날 77,260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난방비가 나갔어요. 48,370원인데 제가 알기로 4월 달에는 6만 원대가 나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제가 난방을 확 꺼놔버렸어요. 확 꺼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출로도 안 해놓고 아예 꺼놨거든요. 그래서 확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쇼핑하기에서 선스틱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1+1이어가지고 때마침 선크림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제 거, 한 개는 남자친구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또 고정지출로 인터넷비가 나갔어요. 인터넷비 13,200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10일 날 월요일에는 75,070원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1일 날 이제 카페를 가서 블루베리 요거트랑 패션프루츠 에이드를 시켜 먹었는데 9,300원이 지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파리바게트에서 1,850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때 아마 SKT 할인도 썼었고 그 다음에 적립도 좀 많이 되는 카드로 결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무튼 1,850원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빵이랑 같이 먹을 초코우유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840원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일 날 2990원 지출을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연속 4일 동안 무지출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언제가 무지출이었지? 5일날 이후로 처음이에요. 목이 벌써 아프네. 5일날 이후로 처음으로 12, 13, 14, 15 이렇게 연속 4일 동안 무지출 데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에는 이때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마라탕을 시켜 먹었는데 마라탕을 29,65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정 지출인 유튜브 프리미엄 엄마 거 8,690원 지출했어요. 이렇게 해서 16일 날에는 138,340원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17일 날에는 핸드폰비가 나갔어요. 핸드폰비가 나가서 107,500원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일 날에는 세븐일레븐에서 음료를 사서 마시면서 이제 남자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5,300원 지출했습니다. 왜 카페를 안 가고 세븐일레븐에서 음료를 사 먹었냐 하면 저녁을 좀 거하게 먹었었어요. 이때 아마 저녁을 좀 배가 터지도록 먹어가지고 도저히 카페를 가서 뭘 마실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를 가면 거의 이때가 저녁 때니까 아메리카노 같은 거를 마시면 괜찮은데 아메리카노를 이때 마시면 잠을 아예 못 자니까 그럼 무슨 스무디나 에이드나 이런 걸 마셔야 되는데 그런 거 마시기에도 배가 너무 꽉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븐일레븐에서 이온 음료랑 탄산음료 이렇게 해서 마시자 해서 5,3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날 이때는 오징어 물회를 먹으러 갔어요. 오징어 물회가 너무 땡겨가지고 오징어 물회를 먹으러 가서 고동 추가해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소면도 추가해서 먹어서 28,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날 드디어 월세 내는 날이에요. 30만 5천원 월세를 냈고요. 아마 이 월세도 곧 있으면 끝나요.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때는 월세 대신에 이제 은행에다가 꼬박꼬박 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월세 20날에는 30만 5천원 지출을 했습니다. 21일 날에는 지출 내역이 없어요. 무지출입니다.
칭찬해요. 그 다음에 22일 날 이때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순대전골 그 예전에 제가 4월달인가 3월달에 좀 엄청나게 큰 거 피코크에서 나온 그 순대전골이 있는데 그걸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거 사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갔는데 때마침 또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할인을 해도 9,900원을 조금 좀 금액이 세긴 한데 이게 원래 4인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4인까지 먹기엔 너무 양이 적고 한 2인으로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샀습니다. 사서 순대전골이랑 밥이랑 맥주랑 해서 15,400원 지출했어요. 그다음에 이때 남자친구가 이제 아버님께서 생신이라고 하셔서 남자친구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식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케이크를 제가 대신 사줬습니다. 26,000원 결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3일 날에는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사 먹었어요. 이때 너무 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콘 아이스크림이랑 썬데이 아이스크림인가? 그거를 2개를 사서 2,200원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친구네 마스크를 샀는데 이게 뭐냐면 친구가 마스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왜 마스크 보내줬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장을 하는 친구인데 마스크 생산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줬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거는 제가 쓰고 친구네 마스크 또 산 거는 그냥 엄마 아빠 드리고 쓰시라고 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31,000원 그렇게 해서 결제를 했고요. 23일 날에는 33,200원 지출을 했어요. 그다음 24일 날에는 전기세 4,450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갈비탕이랑 육개장을 먹으러 집 근처로 갔는데 정말 맛이 없었어요. 진짜. 난 내 돈을 이렇게 내면서 와 진짜 돈 아깝다라는 말은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육개장은 오히려 8,000원이어서 되게 가성비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비탕이 1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냉동 갈비를 쓸 수 있죠. 정말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도 안 익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거야. 그래서 갈비를 이렇게 잘랐어요. 우리 갈비 이렇게 뼈다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잘랐어요. 근데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거예요. 뭐 소갈비면은 뭐 그냥 먹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입을 댔어요. 너무 차가워요. 그러니까 아예 익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안 익은 것 같다.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또 잘랐어요. 또 빨간 거예요. 또 입을 댔어요. 또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차가운 것 같다. 저희한테 왜 그러시냐. 해서 네, 세 번째는 받아서 먹었는데 일단 갈비도 너무 질겼고 조금 맹맹하더라고요. 그 육수라고 해야 되나? 국물 자체가 좀 맹맹해서 여기 다시는 오지 말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쿠팡에서 파스 50매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이때 양 발목이랑 양 팔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도착하는 파스 50매짜리 쟁여두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5월 24일 날에는 44,000원 지출을 했고요. 5월 25일 날에 무지출입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그 다음 26일 날에는 돼지불백 2인이랑 삼치 2인 해서 우리 할머니, 아빠, 엄마, 저 해서 집 근처에서 밥을 사 먹어서 41,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핸드폰 케이스가 좀 달랑달랑거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들은 다 카드 케이스 쓰잖아요. 카드를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데 잘못하다가 카드가 다 잃어버릴 것 같다 해서 그냥 제가 사드렸어요. 9,730원짜리. 5월 26일 날 51,730원 지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5월 27일, 28일 날 연속 이틀 무지출입니다. 무지출이 이렇게 너무너무 반갑네, 진짜. 끝나갈 때 되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 다음에 5월 29일 날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이것저것 사면서 69,210원을 썼어요. 좀 많이 지출하긴 했죠. 그다음 바로 어제 제가 더 현대 서울을 갔다 왔는데 여길 왜 갔냐면 이제 남자친구랑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제가 신혼집을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전 상담을 받으러 더 현대 서울을 갔습니다. 상담 받으러 간 김에 제가 일할 때 신는 아디다스 슬리퍼가 있는데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쿠션이 좀 사라져가지고 간 김에 있나 해서 봤더니 있는 거예요. 제가 찾는 그 모델이. 그래서 제 거 사면서 엄마 거 같이 사가지고 84,000원 네,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인데 오늘 무지출 할 거냐?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지출 데이가 이번 달에는 10일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오늘까지 포함해 10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빼버리면 9일로 확 줄어드니까 뭔가 느낌상 너무 적어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그냥 집에 있는 라면이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옷이 달라졌죠? 옷을 갈아입고 찍은 게 아니라 네, 다음날 다시 카메라를 킨 겁니다. 일단 아까 말한 것 중에 제가 29일 날에 말을 안 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9일 날 친구 결혼식으로 5만 원을 이제 지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까먹을 수 있냐 하시겠지만 친구 결혼식이 일요일이었고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좌이체로 보내주다 보니까 이게 안 뜨더라고요. 계좌이체로 한 거는 뜨질 않아가지고 어제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아 친구 결혼식 때 내가 축의금을 냈었지 하면서 이제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에 이제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69,210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친구 결혼식으로 5만 원 지출을 해가지고 119,210원 지출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5월 결산을 이렇게 써왔습니다. 5월 결산 말씀을 드려볼게요. 5월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지출데이잖아요. 이번에도 11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원래 더 늘릴 수 있었는데 중간에 고정지출로 빠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1일로 됐습니다. 일단 3일, 5일, 12, 13, 14, 15, 21, 25, 27, 28,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11일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지출도 이번에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비 13,200원, 유튜브 프리미엄 8,690원, 월세 30만 5천원, 전기세는 4,450원을 해서 지난달 대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제가 좀 에어컨을 켰어요. 좀 이르게 에어컨을 킨 날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올랐던 것 같아요. 대신에 가스비가 48,370원으로 지난달 대비 거의 한 2만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107,500원, 멜론 8,690원 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똑똑 가계부도 보면 자료 차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총 합계는 137만 1,670원인데 그중에 이제 주거 생활비로 47만 8,520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전체 대비 34.89%를 차지를 한대요. 이건 그냥 다 고정 지출인 거예요. 거의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거의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식비가 46만 6,120원인데 지난달 대비 조금 올랐어요. 지난달보다 외식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경조사인데 21만 7,190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뭐 선물했던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가 아마 좀 친구 결혼식이 2번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친구 결혼식 빼면 67,000원밖에 안 쓴 거거든요. 선물한 거 이런 게. 그러니까 확실히 결혼식이 있으면 축의금으로 많이 나가게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쇼핑비는 18만 5,160원 나왔고요. 지난달 대비 많이 줄었죠. 제가 3월달에가 얼마를 썼었지? 3월달에도 되게 적게 쓴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3월달에가 15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 대비도 낮아졌고 3월달 대비도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오, 칭찬합니다. 열심히 더 아껴야 되는데 식비를 줄여야 되는데 참 식비 줄이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진짜 이거 식비 줄이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시켜 먹자니 너무 비싸고 사 먹자니 시켜 먹는 거랑 비슷하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달 5월 달에 쓴 가계부가 똑똑 가계부거든요. 똑똑 가계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동이체 되는 게 연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가는 거는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이체 건들을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 다시 썼거든요. 거기 똑똑 가계부에다가. 그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결제 수단별, 그냥 카테고리별, 뭐 달력 보기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자료 차트 해가지고. 지출 분류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나만의 지출 분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해서 요게 메인 창에 떠요. 그러니까 딱 어디로 이렇게 막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인 창에 뜨기 때문에 되게 요거는 편했어요. 그냥 딱 한눈에 보이니까. 되게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깔끔해요, 되게.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지난달에 썼던 거 제가 지난달에 이거 광고가 계속 떠서 되게 불편해요 라고 말했던 현황 가계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얘도 광고가 있는데 얘는 이제 팝업 상처럼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여기 맨 아래에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런 편한 점과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6월 1일이거든요. 근데 무지출 데이를 더 늘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더 늘리진 못하겠지만 조금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 식비를 좀 줄여볼까 봐요. 2월달이었죠. 2월달에 제가 카페를 너무 자주 가요 해가지고 제가 3월달에 카페를 진짜 적게 갔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4월, 5월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건데 4월달엔 제가 카페는 덜 갔지만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었어요 해가지고 3월달에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배달 음식을 확 줄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외식을 좀 줄여볼까? 외식을 줄여야 되나? 네,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계부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가계부 쓰고 저는 고정 지출이 이 정도 돼요. 이런 것도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들 전부 다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젤이었어요.